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7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바로 쉐보레 이야기입니다. 쉐보레가요 트럭 생산을 100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쉐보레가 이제 쉐보레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인 바로 쉐보레 콜로라도를 새롭게 손질한 쉐보레 콜로라도 ZR2를 공개를 했다 합니다. 이 ZR2는요, 이 쉐보레 픽업 트럭의 역사를 계승하는 콜로라도를 더욱 강렬하게 구현한 존재로서 지난 2016년에 공개했던 콜로라도 ZR2의 최신 사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올라운더로 평가받는 콜로라도를 더욱 개량한 모델로서 더욱 공격적인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함께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췄고요. 이를 위해 대대적인 하드웨어 투닝 및 발전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로더의 존재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쉐보레 레터링을 새긴 프론트 그릴을 시작해가지고요, 샌드 메탈릭 페인트를 앞세워 외형을 담아내며 쉐보레 콜로라도 ZR2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더욱 대담한 바디킷은 물론이고요, 로클로잉을 물론이고 다양한 험로 주행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서스펜션을 또 적용해 여느 하드코어 오프로드들과 비교하더라도 아쉬움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지상고를 조금 50mm 좀 확장을 시켰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더욱 우수한 주행을 위해서 또 ESLT 시스템과 오토트랙 4x4 트랜스퍼 케이스, 그냥 견인고리 등 새롭게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지프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프의 이제 소형 SUV 바로 레네게이드와 그 다음에 컴퍼스 라인업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추가가 됩니다. 지프는요 현재 내년 초에 유럽 시장을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의 레네게이드와 컴패스를 개발을 끝내고 이탈리아 멜피와 피오리 공장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합니다. 현재 지금 직원들은요 원활한 작업을 위한 시험 생산 중이라고 하고요. 공식 출시 일에 맞춰서 내년 1분기에 본격 양산을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지프는요 이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위해서 공장 라인업을 증설해 약 2억 유로, 우리나라는 또 약 2,630억 원을 또 투자해가지고요, 2022년까지 12종의 각기 다른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레니게이드와 컴퍼스와 같은 기존 모델을 활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외에도 순수 전기차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프는 기존의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위주로 지금 판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같이 결정은 또 새로 부임한 FCA 그룹의 CEO가 밝힌 새로운 목표의 일환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FCA 그룹의 전 CEO인 세르히오 마르치오네는요 일관되게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7월에 건강상 이유로 급작스럽게 CEO의 자리를 내려온 뒤 결국은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은퇴와 사망 소식에 FC 그룹은요 사태를 수습할 새로운 CEO로 마이크 맨니 지프 CEO를 새롭게 그룹 CEO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오늘 2022년까지 FCA 그룹의 수익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또 전임자인 이제 마르치오네 CEO와 달리 전동화 모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한 신임 CEO는요 90억 유로 하나로 약 11조 8,47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경쟁사에 뒤처진 전동화 모델과 자율주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프와 이제 레네게이드와 컴퍼스 시작해가지고요, 피아트와 알파로메오 등 이제 다른 모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르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노의 소형 SV 캡처, 우리나라 명으로 QM3, 이 2세대가 이제 현지 판매 가격을 공개했고요. 올해 말부터 본격 인도를 한다 합니다. 지난 7월에 르노는 이제 커진 자체와 강화된 성능,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에 추가된 2세대 캡처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세대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소형 SV 시장을 이끌었던 캡처는요, 출시 6년 만에 2세대 모델로 새롭게 출시가 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이 신형 클리오와 같은 새로운 CMF-B 플랫폼으로 제작이 됐다고요. 전세대 대비 110mm 늘어난 4230mm의 전장과 20mm 넓어진 전폭으로 부족했던 거주 공간과 적재 공간 확대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르노의 최신 패밀리 룩이 적용돼 가지고요,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1세대 캡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실내는요, 역시 세로 형태의 9.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경됐고요. 7인치를 기본으로 이제 10.2인치까지 확대 가능한 디지털 계기판과 전자식 기억 변속 레버, 간결해진 조작 버튼 등을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1세대의 아쉬움을 모두 떨쳐내는 수준입니다. 파워트레인은요, 최고 100마력의 1.0L의 3기통 가솔린을 시작으로 130마력, 154마력의 사양의 1.3L의 4기통 엔진이 준비가 됐습니다. 디젤 엔진은요, 1.5L의 동일한 배기량으로 최고 출력 95마력과 115마력의 두 가지 사양을 제공을 한답니다. 변속기는요, 5단 수동, 6단 수동,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각 모델별로 적용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 2세대에서는요, 1세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6L 가솔린 엔진과 9.8kWh의 배터리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모델은요, ET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불린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완충 시 최대 45km의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고 출력 1.6L의 가솔린 엔진 외에 2개의 전기 모터가 더해져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독고 30의 힘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판매 가격은요, 17,950유로, 한 우리나라한테 약 2,36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무래도 내년에 출시될 확률이 조금 있다는 점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바로 BMW인데요. BMW의 전기 세단 i4의 스파이샷이 복착이 됐다고 합니다. 해외 매체인 이제 오토블로그에 공개된 이미지를 살펴보면요, 위장막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양산에 보다 가까운 모습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BMW는요, 올해 초 i3를 포함한 향후 2년 내에 미니 전기차와 iX3, 그냥 iNEXT, 그 다음에 i4 등 총 5개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선보일 모델은요, iX3고요. 그 다음에 i4가 그 뒤를 이을 예정인데, i4 스파이션은 깜짝 공개된 것입니다. 원래는 iX3가 먼저 공개될 것 같은데 i4가 먼저 깜짝 공개를 했죠. 그래서 위장막을 둘렀고요. 양산 모델에 적용된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가 처음 부착된 모습으로 약간 8 시리즈와 비슷한 스타일의 LED 주간 주행 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깔끔하면서 강렬한 붉은빛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 외에는 사이드 실과 리어 범퍼, 차량 곳곳에 다양하게 적용된 선들은 지난번 공개된 사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커다란 프론트 그릴 디자인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서 최종 디자인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궁금증을 더하게 됩니다.
아이폰은요 2021년에 본격 생산을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유럽 출시가 이루어진 뒤 이제 북미 시장 등 해외 시장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의 바로 2020 올류 골프가 현지 시간 지난 24일 완전히 공개가 되었다 합니다. 보다 스타일리시하게 변모한 신형 골프는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장 및 전고는요 이전 대비를 살짝 길어지고 낮아졌으며 항력 개수는 0.28로 이하로 떨어졌다 합니다. 이제 부드러운 유선형 모양의 프론트 엔드는요 슬림한 헤드램프 및 그릴로 미래지향적 모습인데 사이드 미러는 보다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변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필러에는 폭스바겐의 레터링이 새겨져 있다고 하고요. 후면부는 양쪽에 위치한 배기 팁을 크롬 스트립으로 감싸고 변경된 엠블렘 아래는 골프의 레터링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부보다는 내부가 조금 변화가 좀 많았는데요. 이제 내부는요 먼저 운전석 앞쪽으로 대형 TFT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고요. 심플해진 버튼과 회전형 스위치를 통해서 해당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 명령 기능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풀 헤드 디스플레이는 또 디지털로 진화된 골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요소이고요. 오디오 시스템이며 하만카도 브랜드가 유럽 모델에 탑재되며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변속기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저마찰의 6단 수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 경우에는 7단 듀얼 클러치가 탑재가 됐고요. 파워트레인은 디젤과 가솔린,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엔진 라인업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1.0 리터의 3기통 TSI 엔진은요 최고 출력 90마력과 100마력 두 가지 트림을, 1.5 리터의 4기통 엔진은요 최고 출력 130마력과 그 다음에 150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는 48V 마이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함께 선보인답니다. 1.6 TDI 엔진은 사라졌지만 최고 출력 115마력 및 150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는 2.0 리터의 TDI 모델이 있다고 하고요. 또 고성능 버전으로 200마력의 GTD, 240마력의 GTI, 330마력의 골프 R 등이 있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은요 최고 출력 204력 및 245마력을 성능을 발휘하는 천연가스 TGI 버전 및 사륜구동 시스템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제규어 랜드로버 이야기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가요 지난 2018년 6월에 제네와 모터쇼에서 통해 브랜드 첫 순수 전기차인 제규어 페이스가 선보인 이후에요 내후년 2021년에 랜드로버 엠블럼을 단 순수 전기차 또한 출시될 전망이랍니다. 지난 23일 일부 외신에 좀 따르면요 랜드로버의 첫 순수 전기차는 현재 신형 제규어 XJ와 함께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및 포르쉐 마칸 EV와 직접 경쟁을 목표로 출시될 전망이랍니다. 랜드로버의 첫 순수 전기차는요 중형 SV 크기로 이보크와 벨라의 중간 정도 사이즈로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공기역 각성을 고려해 이들보다 낮은 전고와 매끄러운 전면부 디자인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크기는 벨로보다 작지만 전기차 아키텍처의 특징을 살려 실내 공간은 더욱 여유롭고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 프로 듀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능 또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에는 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MLP를 기반으로 온로드 주행에 중점 두고 개발을 될 예정이라 하고요. 다만 이제 두 개의 전기 모터를 통해서 사륜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랜드로버 특유의 오프로드 성능 또한 빼놓지 않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차가 최대 90.2kW급 배터리를 탑재해가지고요. 완충 충전 시 최대 467km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90kW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가지고 최대 4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DC 50kW 급속 충전기로 사용 시간을 90분 내에 배터리를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가요, 지난 25일 날요, 새로운 전기 SUV 마하 1의 티저 이미지와 공식 출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포드 머스탱에서 영감을 받은 이 차량은요, 다음 달 17일 현지 시간입니다. 출시될 예정이라고요. 판매는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랍니다. 포드는요, 본래 신형적인 전기 SUV를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성능 모델을 대신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포드는요, 머스탱 이미지, 스타일 및 성능을 SUV에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은요, 머스탱으로부터 디자인 영감을 받아 차량의 전면부가 낮으며 긴 보닛이 적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포드 머스탱의 상징인 테일라이트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이제 마하 1의 최장 주행거리가 600km 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메르세데스의 EQC 및 아우디의 Q4 e-tron, 테슬라의 모델 X와 같은 경쟁 모델을 훨씬 앞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수치가 엄격한 TWLTP 규정에 아래 승인된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세 제어는 공개가 되었지 않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포드에 있는 포드의 한 곳에서 양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팟빵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